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 교과서를 통해서 공통국어를 공부하시는 전국의 고1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좀 새로운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고1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교과서를 새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출판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화여고 학생들은 비상교육 교과서를 쓰고 있고, 또 이 근방위 학교들 보니까 뭐 초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내메드 교과서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광남고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태정고등학교는 창비 교과서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고는 또 다른 교과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좀 구할 수 있는 교과서들을 가지고 우리 경화여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 근방 학교 학생들이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교과서 강의들 그 작품들 보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도 있고, 또 EBS 올림포스 교재 공통국어 교과 그 교재에서 또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기에 좀 도움되라는 의미에서, 또 내신 시험도 준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준비를 하라고 그런 측면에서 좀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비상 에듀, 그러니까 비상 교과서에 있고 해냄 에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작품이 하나 있길래 그 강의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요겁니다.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이제 천대시인데요. 요게 이제 비상 교과서에도 있고 해냄 에듀 교과서의 첫 번째 작품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시험에 낸다면 공부를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잘 알겠지만, 국어가 좀 어렵거나 혹은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왔는데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요 안에서 뭘 발견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샘플로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제 첫 작품이니까 좀 쉽게 여러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팁도 드릴 거니까 강의를 통해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정현종 씨의 유명한 시가 또 있어요. 섬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렇게 딱 두 줄짜리 시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사이, 공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의 의미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을 또 이 가운데가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 섬이라는 게 사실 이 둘을 또 단절시키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 좀 소통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시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현종의 또 하나 유명한 모의고사에도 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떨어져도 다시 튀는 공처럼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쓰러질 수 있지만 공은 다시 튀어오르지 않니? 넘어져 있고 절망하지 마. 다시 오를 수 있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자, 이 방문객이라는 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되게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심오? 뭔가 좀 의미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은지에 대해 선생님이 이 시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현대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뭘 봐야 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시를 일단 먼저 읽으면서 그 안에 어떤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를 찾고, 그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 존재하며 거기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느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내가 시 속에 들어가서 그 시적 화자가 되어 보면서 내가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시험 공부하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읽어내야 될지를 먼저 좀 알고 들어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이 네 가지는 이 시에서 여러분이 꼭 읽어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잡아놓은 포인트거든요. 자, 하나씩 볼까요? 일단 이 시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이 뭘 알면 좋냐면, 다 끝났을 때 이 시는 만남과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라는 시였구나. 이걸 먼저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바람직한 공동체라는 건 어떤 것인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이 시의 어떤 부분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걸까?
만남이라는 게 뭘 통해서, 관계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봐라. 약간의 조금 앞에 등대가 좀 되어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제목을 그럼 왜 방문객이라고 했을까? 방문객의 의미가 있겠죠? 이 의미를 좀 찾아내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이 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시 속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시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읽었구나. 혹은 교과서에서 어떤 그 지필진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요런 방향으로 설명하실 텐데 내가 그 방향성에 맞게 나도 좀 같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직 시를 읽지 않았다면 해냄 에듀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이 근방에서 이제 초월고 학생들이 될 건데요. 이제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비상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들은 이제 이 시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작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잠깐 스탑 이러시고 읽고 다 읽었던 전자에 가겠습니다. 자, 가보죠.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좀 가져오긴 해요. 여러분, 시를 읽은 상태에서 이걸 보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해 보신 것과 선생님이 딱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좀 일치해 가는지 혹은 나는 읽어내지 못했는데 선생님 저런 걸 읽어내셨네? 저런 것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구나 정도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항상 선생님은 시를 강의할 때 먼저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를 찾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화자는 시인의 대변자 역할을 하거든요. 시인이 시를 쓰면서 본인이 직접 말을 할 수 없으니 자기를 대신할 말할 사람을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게 화자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그 화자를 겉으로 드러나게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속에 숨기기도 해요. 근데 겉에 드러날 때에는 보통 나나 우리로 보통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나나 우리가 나오게 되면 시험에서 시적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라고 한동안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를 했었죠. 학교 시험에서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렇다면 시적 화자 좀 찾아볼까요? 여기는 나나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 뒤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나 우리가 봤더니 저기 보니까 내 마음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내 마음, 그럼 나라는 화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화자는 우리가 나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적 화자가 뭔가 말을 건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는 대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제목이 방문객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안에 방문객이 나온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방문객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방문객이 누굴까? 자, 첫 번째부터 읽어봐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잠깐만 좀 삐뚤어진 것 같으니까 조금 여기로 보내볼게요. 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을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 사람은 화자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나한테 사람이 온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니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거 안 지워지네? 잠깐만요.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물어본다면 나라는 화자에게 띡 와서 누가 온다? 그렇지. 사람이 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오는 상황이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시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온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뭔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온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와, 이거 되게 어마어마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마어마? Great. 대단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와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온다는 걸 되게 대단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아닐 거니까 타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이 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줄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타인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다른 말로 타인과의 만남이란 여기다 좀 바꿔볼까요? 사람이 온다. 이건 타인과의 만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과 만나는 게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왜요? 그 만남이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 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만남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궁금하잖아요. 왜 만남을 귀중하게, 왜 만남을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나왔네요.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모쳐 놓은 요 네모친 부분이 바로 사람이 온다는 것이 뭐한 거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 거죠. 왜 어마어마한 일인 거야? 그가 오는 게 사람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었던 과거, 그 사람이 현재,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안고 와.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맨 마지막 줄에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 네모친 부분을 한마디로 압축한 게 바로 요거라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왜 사람이 온다는 걸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왜요? 그쵸. 그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요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냥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과 만나는 거다? 그럼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진짜? 대박, 그런 거였어? 라고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만남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새로운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사실 요 시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쭉 써도 되는 건데 굳이 끊어서 그는 끊고 그의 과거와 끊고 현재와 끊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 위에 붙어도 되는 것들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끊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 사이, 행과 행 사이로 우리가 행간이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행과 행 사이에 이 단어들을 걸쳐 놓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네모친 부분을 의도적인 행간 걸침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출제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의도적인 행간 걸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럼 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줄글을 이렇게 쫙 써버리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한 줄에 하나씩만. 그는 그의 과거, 그 다음 중요한 건 현재, 그 다음 미래,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를 하나씩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요 말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통 시험 문제는 A를 통해 B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의도적인 행간 걸침을 통해 하고 뒷얘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선지를 구성한 요령이에요. 의도적인 행간 걸침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왜 쓴 거냐. 이게 포인트인 건데 여기서는 어떤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끊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걸 만나는 거야. 그 모든 게 뭔데? 과거, 현재, 미래.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느낌을 표현하자면 사람이 온다는 것, 즉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왜? 그 사람의 과거와 집중, 그거의 현재와 집중, 그거의 미래 집중 이런 얘기죠. 이것과 만나는 거거든. 아, 그래? 그 세 개를 만난다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사람의 일생을 만난다라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그는 누가 될 거냐면 요 타인이 되겠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에 방문객이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잠깐 정리 좀 하죠, 여러분. 방문객이라는 제목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방문객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떠한 장소를 방문하는 손님을 우리는 방문객이라고 해요. 그럼 현재 지금 사람이 온다고 했으니 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사람이 방문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인을 지금 제목에서 말했던 그 방문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 방문객이라는 게 의미한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와 만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나라는
나와 만나서 뭘 맺는 거냐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사람을 여기서는 방문객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방문객은 우리가 원래 의미를 보자면 원래 여기에 방문했다는 건 목적 의식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문객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단순히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인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스쳐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갈까요? 누군가와 만나는 일상적인 만남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만나고 헤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한번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만남이라는 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인의 일생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만남을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다? 그 사람이 나를 방문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타인의 일생이 나에게 뭐 하는 거다?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왜 방문객이라 설정한 거예요? 그냥 한번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갖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그냥 스쳐가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뭔가 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걸 우리는 세 글자 이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그냥 얘네 한번 스쳐간 인연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친구를 만났어? 내가 이 학교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만났어? 이 친구는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걸고 나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 뭐 이렇게 거창해요. 거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가온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함께 잠을 잔다, 함께 뭔가 한 집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과 나의 일생이 만나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을 함께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했죠?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나는 사람이 온다라는 건 타인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어마어마하다 생각했다. 왜? 그 사람의 일생을 내가 함께하게 되는 거고 일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여러분 체크할 건 뭐냐면 여기서 요 두 줄을 잘 보시면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블라블라 때문이다. 블라블라 때문이다. 요 두 개의 문장은 사실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문장 구조를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 하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은 문장 구조가 유사한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시험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할 때는 유통반이라고 설명하기도 할 텐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요 두 개에서 볼 수 있고 표현 기법으로 따지면 구조가 서로 이렇게 위아래가 비슷하게 대응을 이루고 있네. 대응을 이루는 구조 줄이면 대구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대구라고 설명해도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건 뭐였냐면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일생에 찾아오는 것. 단순하게 사람이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사람의 일생이 나를 찾아오는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자, 또 하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이유를 한 가지 더 들기 시작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뭔가가 부서진 거예요. 뭐가 부서졌을까? 밑에 써 있네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 말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하나. 오케이? 왜? 그 사람의 일생에 찾아오는 거거든. 정리.
사람이 온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일생에 찾아오는 거야. 아,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뭔데? 사람이 온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일생이 오는 거고 또 하나는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면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죠. 그럼 마음이 부서진다는 게 뭐예요? 실제 마음이 부서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마음의 스크래치, 뭐죠? 상처 입기 쉬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입기 쉬운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오는 것이다라고. 아, 사람이 사람과 만나면 상처받기 쉬운 것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여러분들 친구들과 있다 보면 혹은 부모님과 함께 있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죠? 속상한 일도 있고 상처받기 쉬운 일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는 것이라 얘기를 해요.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처 입기 쉬운 마음. 그래서 그 갈피를 여러분 갈피 있잖아요. 갈피를 못 잡겠어 할 때 그 갈피도 있지만 이때 갈피는 틈, 어떤 사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틈이야? 그 부서지는 그 마음에 있는 틈. 그 틈을 아마도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그럼 얘들아 봐. 틈. 이거는 앞에 있는 거가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대. 뭘 더듬어? 앞에 있는 걸 더듬어 주는 거야. 그 앞에 있는 게 뭔데? 상처 입은 마음을. 그렇다면 여기에 바람은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더듬어 줄 수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 바람의 역할은 보통 우리가 현대시에서 바람이 불면 풀 같은 게 쓰러지고 그래서 보통 바람이 분다라는 건 뭐 시련이다, 고통이다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지만 이때의 바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시에서는 단순하게 해, 광복, 그다음에 뭐 어둠, 일제강점기 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 부정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바람의 의미는 뭔가를 더듬어 줄 수 있는. 그럼 더듬는 건 뭐죠? 이리 와봐 만져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더듬다는 거는 이렇게 어루만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상처 입은 마음을 뭐 한다? 약간 어루만지다. 그럼 어루만지게 되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 봐야겠어요? 당연히 왜 그랬어?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 라고 뭐 해줘? 그렇지. 이거는 위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마음, 위로해 주는 마음들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또 하나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뭐 해준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근데 바람이 이걸 위로해 주는 걸 왜 썼을까? 이 밑에 말을 왜 쓴 거야? 바람이 슝 불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쑥 지나갔다 생각해봐요. 근데 밑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근데 그런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지? 남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바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바람을 내가 흉내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뭔 얘기죠? 바로 그 타인의 아픔, 상처들을 이해해주고 뭐 해줘요? 위로해줄 수 있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나한테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픈 마음을 마치 바람이 이렇게 위로해 주듯 나 역시 내 마음이 그 아픈 마음들을 뭐 해줘? 이렇게 위로해 주고 감싸주는. 그렇게 된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라는 것들은 뭐예요? 당연히 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왔을 때 야 꺼져. 저리 가. 난 아픈 사람 싫어. 야 울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반겨준다라는 거죠. 그럼 환대해주란 얘기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환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될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환대가 의미하는 건 바로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얘기한다. 그럼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가 뭐인 거죠? 환대하는 마음인 거죠. 그 환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더듬을 수 있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건 보통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만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바람이 이런 걸 했다는 것들은 당연히 무슨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의인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이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이 수업 때 배워서 이걸 막 달달달 외워갖고 딱 쓰는 게 아니라 자,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친구하자고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왔을 수도 있겠지만 자, 누군가가 왔어요. 자, 왔을 때 그 사람이 온다라는 걸 그냥 왔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어떤 그 뒤에 보니 그 사람이 그동안 겪었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커갈 것인가의 그 미래 이 사람의 모든 일생들을 다 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일생과의 만남인 거다. 좀 쉽게 설명할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 현재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과거부터 어릴 때부터 쭉 살아와서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시간이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모습이겠죠. 즉 17년, 18년의 세월이 이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와 만나서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의 모습도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 볼 수 있으니 이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안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렇게 일생을 함께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그 사람의 아픈 마음도 내가 함께 접하게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그냥 모르는 척해? 아니죠. 그렇게 왔을 때 마치 바람이 더운 사람이 있을 때 쑥 지나가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 바람이 얘를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그게 바로 사람을 뭐 하는 거야? 만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내가 환대해주고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사는 관계 아닐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아닐까라고 설명하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대충 내용은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설명해 줬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 방으로 좀 압축해 줄게요. 여러분이 요거 보고 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일단 작품을 한눈에 보기라고 선생님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요거를 원래 다른 시대를 보게 되면 뭐 정서나 태도 이런 것들 딱 명확하게 보이는데 얘는 만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약간 하고 깨달은 거가 정서와 태도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거라서 굳이 여기다 쓰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 시의 내용을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기 좋으려면 이렇게 도식화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시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도식화해 보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일 처음 이 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죠. 사람이 온다는 것 말이야 라고 시작했죠. 그죠? 어떤 거야? 자, 현재와 과거, 미래가 나한테 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거야.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란다? 그럼 내가 누군가 만난다라는 건 대단한 거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있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 그 사람의 부서지기 쉬운 마음, 즉 상처받기 쉬운 마음도 함께 오는 거야. 그럼 상처받기 쉽다고 그랬으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내쳐야 돼요? 아니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위로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환대해주는 가운데서 하나의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인 거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게 맨 마지막에 있던 환대, 바람의 어루만짐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왜 얘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남이라는 건 그만큼 뭐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이 그냥 한 방 스쳐가는 일상적인 만남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던 멋진 시인 거죠. 대단한 시죠, 그죠? 자, 요 내용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이것만은 꼭 정리해 볼게요. 자, 주제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노래하고 있고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다. 더불어서 만남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해했죠? 자, 두 번째. 자, 특징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우리가 흔히 만나는 만남이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만남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일생을 만나는 거고 상처 입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 환대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 즉, 그 사람의 모든 것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새롭게 깨달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사한 통사우지 한번 아까 봤었죠? 대꾸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세 번째, 의도적인 행간 걸침 기억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의도적으로 행을 이렇게 걸쳐두었다라고 설명했죠. 네 번째, 단정 적어줘. 설명 일부러 안 했었는데 앞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갔다 올게요. 이것은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건 이거야. 단정을 짓잖아요. 그걸 우리가 단정적 어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일걸? 이라고 추측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온다는 건 이런 거다. 사람이 온다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에 있는 이 단정적 어조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인화 부분 어디 있었죠? 바람이 어루만지는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오늘 시 정리는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올해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공통국어 강의를 계속 찍어 나갈 텐데 요 작품이 이제 첫 작품이 된 거고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썸네일을 이렇게 따야겠다. 이렇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늘상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만남이라는 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친구를 만난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난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그 친구에게 보여주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 좋은 관계, 좋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른 작품,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을 만나볼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